작년 EBS 브레튼 우즈를 봤을 때는 이것보다 한 두세 배 이상의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난이도는 터져나가는데 도대체 기출지문을 몇 개를 엮고는 거야. 이걸 내겠다고? 냈죠. 왜?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학생들한테 질문이 들어오고 나서 사실 그 한 지문 가지고 3시간 수업했어요. 작년 수강생들 중에 그 반에서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기억할 거예요. 작년에는 그게 초급자반이었고 올해는 고수간반이요. 작년에 고수간반, 이 반 그대로 수업했던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은 작년에 9평에 다 1등급이 나왔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한 지문을 3시간을 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느낌으로 지문을 다 다뤘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정리해버리면 너무 덩어리가 커지니까 빠르게 볼게요. 1단락 주제는 해성에 대한 도입일 뿐이요. 여기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무슨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 막 농경 얘기 나오고. 이게 뭐겠어요? 동양의 천지문이지. 농경생활 때문에 자연천 중요했다. 상제천, 천명, 의리천. 기억나죠? 여기도 바로 시작이잖아. 농사시기 등 지상의 삶이 하늘에 달려있다. 천사상 그대로 세팅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렇게 처리 안 하면 도대체 첫 문장을 어떻게 처리할 건데?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가 왜 들어와 있고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는 상태의 정보면요. 난이도가 미친 듯이 상승해요. 왜? 계속 얘가 미지수로 남아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천지문은 나중에 가나 상호 텍스트형 지문으로 가장 한 1, 2년 전에 나왔을 건데 제1론 지문으로 엮여요. 그래서 천견설, 천인감설. 인간이 하늘, 인간이 자연현상에 영향을 준다. 반대로 자연현상이 뭐 인간에 영향을 준다 같은 이런 지문으로도 이어지고 이렇게 철학으로 세팅한 이유는 기억나죠? 철학으로 시작을 해서 신학, 자연과학 발달하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자연과학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해성이라는 천체 현상에 대해서 관측을 하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해성의 이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텐데 18학년도 출제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양 철학, 그 다음에 저랑 노란색 1권에서 다루고 우리가 아마 1, 2주차에 다뤘던 양한단서, 단한단서 지문이 여기였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근대 이전의 사람들이고 철학 기반에서 약간 뇌피셜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봤냐? 천상계의 존재는요 불변의 존재라고 봤고요. 지상계의 존재는 가변적 존재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수능 조무사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논리, 연역법, 산단논법에 따라서 해성은 지상계 존재라고 주장을 한 거야. 천상계 존재는 불변인데 해성은 관측해보니 가변이죠. 따라서 해성은 지상계 존재라고 주장을 했던 거야. 그걸 수용했던 브라해는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관측을 실제로 해본 거야. 오케이, 해성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 시차를 써요.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양한단서, 단한단서에 있는 그 시차야. 문제가 뭐였냐? 여우가 있고 다람쥐가 직각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나오는 그 지문이야. 운동시차 지문이야. 그림 그려보면 바로 이해가 될 거야. 그렇게 브라해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입증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반박 사례가 나타나 버린 거야.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정상과학은 유지될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서 3단락으로 이어진다. 어머나 이거 뭐랑 똑같냐? 일구수는 우주론하고 전개방식과 내용이 그대로 다 닮아 있잖아. 거기도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나왔죠. 브라해 나왔죠. 케플러 나왔죠. 뉴턴 나왔어요. 그림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인데 여기는 또 뭐냐면 이거야. 여러분 아마 이게 17이었을 거 기억이 나는데 논리실증주의 포폼, 콰인 총체주의 지문이 있어요. 여기는 과학적 지식이 어떻게 추가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과학적 지식은요. 가설에서 논리적으로 예측을 해서 그 예측을 경험적으로 검증해서 참이면 추가된다. 거짓이 아니면 유지된다. 이게 논리실증자 포퍼의 견해였고 콰인 총체주의는 그걸 비판하면서 뭐라 그러냐. 검증을 할 때는 기존 지식 포함 총체적으로 다 검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과학적 지식이 만들어지고 입증되는 과정이거든.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내용에다 담아놓은 거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브라해의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케플러는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게 케플러 법칙 여러분 알고 있나? 근데 이 3단락에 케플러 법칙 비롯해가지고 공식이 되게 많이 튀어나옵니다. 어디까지 처리할지는 문항 설계를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여기선 주제구조 라이트하게 털어놓고 문제 들어가서 다시 발췌독 주제구조 잡는 형태로 가셨어야 되고 케플러는 대표적으로 봐봐. 글의 주제를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여전히 글의 주제는 뭐야? 해성의 위치요. 해성의 위치는 변할 수밖에 없죠. 왜? 타원계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타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이과 학생들 중에 이거 기하니? 선택한 애들은 뭐 알았겠지만
기하 선택 아닌 애들은 모르지. 20률 장축 단축. 근데 일단 있는 것까지 처리를 해봐요. 20률이 0에 가까워지면 1이고 속도 V는 일정하지만 1에 가까워지면 포물선으로 바뀌고 어쨌든 V 속도가 변한다. 어떻게 속도가 변하냐? 원일점일수록, 즉 거리가 멀수록 속도는 느려지고 근일점일수록, 즉 거리가 가까워질 속도는 빨라진다라고 케플러가 주장을 했고 그 주장에 대한 입증을 뉴턴이 가군동량 보존 법칙으로 설명을 하는 어머나 가군동량 보존 법칙 MVR 피겨 선수, 다이빙 선수 그림 기억나야 됩니다. 미친 듯이 엮여 있다니까. 본질이 이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측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좀 웃긴 고백인데, 창피한 고백인데, 10년 전에 제가 국영수를 다 가르친다고 깝쳤었어요. 깝쳤다고. 욕해도 돼. 그때의 나는. 쌍욕 받고 대가리 박을게요, 진짜. 여러분, 그때 제가 제일 가르치기 쉬웠던 게 사실은 수학, 영어였어요. 국어가 오히려 훨씬 어려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 이 한 지문 보려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보이니? 지문 하나 나오잖아요. 기출 다시 다 뒤져야 되고 입에서 다 뒤져야 돼요. 지문 하나 나오면 그 지문을 여러분 앞에서 절지 않고 제대로 수업해내려면 최소 10시간 정도의 연습과 준비가 들어가. 근데 여러분 이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어떤 그 옛날에 뭐 경연대회 아니면 뭐 쇼미더머니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가사 막 절고 막 그러잖아. 특히 그 사실 힙합은 약간 좀 임기응변이 돼. 근데 가수는요 이미 정해진 가사와 멜로디를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틀리면은 진짜 개쌍욕 처먹잖아. 봐봐, 가수가 그 노래를요 무대에서 부르기 위해서는 진짜 수천 번을 연습해야 되고요. 여러분 아이돌 막 옛날에 뭐 프로듀스 101 뭐 이런 거 그 연습생들 성장하는 거 왜 갑자기 그랬지? 연습생 성장하는 거 보면은 되게 무서운 보컬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나타나셔가지고 진짜 한 소리를 막 계속 조지잖아. 얘들아, 그 예쁘고 그 멋있고 그 친구들이 무대에 서서 그 한 곡 뽑아내려고요 얼마나 수도 없는 같은 것을 반복했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하물며 여러분이 지금 공부로 승부를 보려는 친구들인데 그걸 안 할 거예요? 아, 선생님 저는 공부가 승부가 아닌데요. 물어보자 좀. 그러면 게임으로 승부 보니? 페이커 될 거야?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뭐 축구로 승부 보니까? 손흥민이요? 공부로 승부 볼 사람들이잖아. 그럼 공부해서 그렇게 해야지. 복습하라는 얘기를 좀 이따가 내가 강조해서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정신교육 좀 이따 하고. 자, 그래서 가군동량 보존 법칙으로 다시 한번 뒷받침을 하는데 우주론은 철학 지문이라고 그랬었죠? 유일하게 한 문항이 가군동량 보존 법칙을 쓴 과학기술 지문이었고 역시나 그거를 언급해주면서 뒷받침 그래서 드디어 헨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헨리에서. 헨리는 그래서 어떻게? 네, 저런 총체주의의 방법으로 콰인의 방법으로 예측을 하는데 기존의 뉴턴의 지식에 기존의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잠깐만 이거 주기성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언제 돌아올 거라 예측했고 사후에 입증이 딱 됐잖아요. 이런 구조 설계 지문 흐름이에요. 오케이? 제가 여기다가 이걸 덧붙여 놨어. 여러분 이 지문 기회 되면 꼭 보세요. 과학을 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비밀을 깨는 거야. 퍼즐 조각들을 연결해서 비밀을 찾는 거야. 공부 되게 열심히 했다는 흔적 보이죠? 제가 올해는 수능 시험장에 안 들어갈 거고 못 들어가고요. 내년엔 들어갈 거예요. 찾지 마. 왜냐면 좀 창피해.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수능 시험장에 10년 넘게 들어갔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간 게 2015년인가 2014년인데 내가 얘기했냐? 그때 내가 화성인 바이러스에 나왔었어. 여기 화성인 바이러스 아니야? 김구라 씨 복귀 첫 방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방송 빵 타가지고 딱 갔는데 애들이 막 다 알아보고 막 점심시간에 막 몰려든 거야. 뭐라고 나를. 근데 애들 시험 치는데 방해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시험장은 아예 안 갔는데 다시 시험장을 좀 가야 될 필요성이 느껴서 내년부터는 갈 거고 이 동네에서 안 갈 거야. 아무도 모르는 데서 갈 거고 솔직히 시험 치러 가면 존나 쪽팔려요. 내 주민증을 보고 얼굴을 딱 보고 선생님이 깜짝 놀라실 거 아니야. 왜 이 할아버지는 시험을 치시지 이러면서 아 진짜 노익장이다. 이분은 되게 약간 그 만학도다. 어릴 때 방학 많이 하고 이 나이에 시험 치시고 근데 그런 어떤 시선들부터 되게 좀 약간 창피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안 치러 들어갔던 건데 내년부터는 좀 쳐야 될 필요를 느껴요. 나중에 얘기할게. 그 자세히 얘기는. 어쨌든 근데 이 시절에 제가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이 지문이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지문 나중에 한번 좀 엮어서 한번 봐주십시오. 자, 다시. 여기까지 왔고 이제 4단락에서는 혜성의 구성물질과 구조에 대해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야 꼬리가 있다는 건 기체겠네. 뉴턴이 반박하죠. 야 기체면 다 날아가지. 주기성이 있으면 고체가 있어야 주기성을 가지고 돌아오지. 야 그러면은 이 기체의 꼬리 현상 어떻게 설명할 건데
태양 가까워질 때 태양 온도 때문에 증발하는 거야. 영하 100도인데? 고체인데 분리가 돼? 휘플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요. 더러운 머름 모형이래. 그래서 입증 정리 끝. 이 느낌이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중요한 건 딱 이 느낌. 핵심 정보들 잡아주시면 좀 편해지고요. 실장 다시 10초 정도씩 잡아주십시오. 자, 제가 이 질문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 구평 해설 강의 하는 날에 건드려 드리는 이유는 올해 수능에 이 소재가 그대로 출제될 확률보다는 이 느낌으로 작년 브레트너드처럼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사실 과학기술에서 다룰 지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소재적으로 저는 이 내용 자체가 아주 높은 가능성을 갖고 출제될 것 같지는 않고 구조적으로는 되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고요. 연습용으로는 당연히 같이 1등이요. 그리고 제가 출제 가능성을 배슐랭으로 별표로 표현하면은 얘는 출제 가능성 배슐랭 별표 하나입니다. 자, 1단락 주제 세팅 볼게요. 배슐랭 원스타 지문이요. 자, 고대인들은 추위, 더위, 사냥감들의 이동, 농사 시기 등 지상에서의 삶이 하늘에 달려 있다. 즉 하늘 때문에 지상의 삶이 결정이 된다. 어머나 이거 뭐라고요? 예, 기출일 천지문이고 기출이 제1론. 자, 지구상 대부분에서 10년 한 번꼴로 하늘에 나타나는 특이한 천체. 에헤이, 여기 나왔네. 주제는 특이한 천체. 글의 주제는 천체. 글의 주제는 바로 혜성. 아, 뭐 이렇게 강조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이걸 못 잡나? 혜성. 그럼 봐봐. 과학 이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죠. 하늘이 인간한테 보내는 경고라고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혜성. 특이해. 가장 많은 기록이 있어. 뭐 그래. 이달라. 그럼 결국에는 뭐냐? 봐. 혜성 도입이야. 다만 그 도입을 뭐로 했니? 네. 철학적으로 했죠. 역사적으로 했죠. 혜성에 대해서 주제 세팅을 하고 있고 혜성은 어떻게? 네. 하늘과 인간의 관계에서 보려고 했다. 왜? 여기는 과학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 이전 시대의 혜성에 대해서는 하늘과 인간의 어떤 관계로 해석을 했다. 철학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했다. 과학적 관점이 아니라. 그럼 이제 그 철학적 관점에서 과학적 관점으로 이제 전개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럼 봐봐. 계속해서 뭐냐면 과학 발달하기 전의 사람들이라고 반복하고 있죠. 글의 주제는 혜성이죠. 왜 그렇게 혜성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했냐? 주제 세팅 핫플레이스에 반복돼서 나오니까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다른 별들과 달랐고요. 주기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그 시절에 철학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천상의 존재들은 첫 번째 뭐라고? 원운동을 해야 되고 완전한 원운동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불변한다고 봤는데 이게 다시 근거예요. 그래서 혜성을 뭐라고 봤다? 지상계 존재로 판단하는 근거죠. 천상계 존재라면 완전한 원운동에 불변해야 되는데 혜성은 가변적인 걸 봤더니 지상계 존재다. 됐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썼지만 얘는 저 따라오세요. 실전에서는 이 파란색으로 처리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 파란색으로 처리해 줄 수가 있죠. 강사니까 분석을 해보면. 2, 3단 논법인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사이드로 놓고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말렁이 하나만 더 정리하면 이 지문이 쉽다는 애가 있어. 근데 법지문과 경제지문이 어렵대. 답이 딱 나왔죠. 이 친구는요. 구조를 되게 잘 그리는 친구예요. 그런데 9평에 6평에 좋은 점수를 못 받았어요. 뭐 좋은 점수를 못 받았다는 게 내 기준이야. 내 기준에 2, 3등급도 좋은 점수 아니다 얘들아. 미안하지만 나는 니네 1등급 만들어야 되겠어. 왜? 가능성이 보이니까. 그리고 너희가 1등급이 나오면 그건 다 니네 덕이야. 내 덕 아니야. 난 그렇게 살아요. 니네가 1등급이 안 나오면 내 탓이야. 수능날 그래서 잠 못 자 나는. 매우 우울할 거야.
하지만 올해는 우울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그럼 그 친구는 구조도 잡을 줄 알아. 뭐가 문제겠어? 내용 이해가 문제인 거지.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복습하라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처리할 필요가 없어는 처리 안 해도 됩니다만 제가 처리를 하고 막 그려가며 설명하는 것들은 다 이해를 해야지. 내용도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요. 내용도 머릿속에 담으셔야 된다고. 너희 수학도 풀이과정 머릿속에 담잖아, 이 사람들아. 국어 내용은 시험 범위라니까 이제 제발 좀 담아야 돼. 너 1페이지 보고도 못 느끼냐? 내가 왜 조무사라고 뭐라고 하는지 알겠죠? 구조독해 필요 없다. 뭐 그거 했더니 안 되더라. 아니 씨발. 야, 욕해서 죄송한데 그 일탈하는 사람들이 할 얘기가 아니야. 이번 9월 평가원 첫 페이지를 보고도 그 소리가 나와? 배경지식 필요 없다. 이번 9월 평가원 첫 페이지를 보고도 구조독해가 필요 없네. 배경지식 필요 없네. 이런 소리가 나와요? 아니, 뭐 강사 맞아? 구평을 본 건 맞아? 제발. 이제는요 삼척동자도 어려요. 삼척동자도. 볼게요 계속. 혜성이 지상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가진다고 받고 계속 볼게요. 혜성이 지구대기에 존재한다는 생각이 16세기로 이어지면서 브라이시 튀어나왔어요. 이제 브라이시께서 우리 아리스토텔 형님 얘기가 맞겠지라고 하면서 입증을 한번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야, 시차를 이용하면 되겠네. 이 시차를 가지고 받고 시차는요 거리가 멀수록 시차가 작아지고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차는 커져요. 그런데 어머나? 아니네? 됐죠? 따라서 입증하려고 하는 과정이 오히려 반박을 해버린 거죠. 이 느낌이야. 됐니? 선생님,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툭 터세요? 여러분, 이 운동시차 지문은요. 그 양한 단서, 단한 단서 지문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들었었냐면 여우가 있고 다람쥐가 있을 때 다람쥐가 보기에 나오잖아. 여우 직각방향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 뭘 이용한 거냐. 다 틀렸더만. 내가 뭐 하라 그랬어? 그리라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그리면 바로 이해가 돼요. 알겠니? 그거 설계한 거야. 아니 기출로 설명해야지 뭐로 설명할 거야 이거를. 선생님 저는 아예 모르고 그냥 이 지문 독립적으로 볼 건데요. 봐 혼자 많이. 뒤져 그러다 진짜. 존나 힘들어요. 존나 힘들어. 그건 여러분 수능 10년 쳐도 쉽잖아요. 수능 10년 쳐도. 수능 10년 치면 머릿속에 아는 게 많아지겠지. 그래서 풀면 푸는 거지. 초인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대로 제발 좀 따라오세요. 내용 공부하시라 그랬다. 자, 3단락. 이후 브라에 제었던 케플러. 이제 그걸 바탕으로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봐봐. 글의 주제는 그럼 2단락 뭡니까? 혜성의 위치야. 그 위치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근거는 뭐예요? 천상계는 불변이다. 근데 혜성은 가변이다. 그래서 혜성은 지상계 존재다. 이렇게 봤던 거고 그걸 브라에가 입증하려고 한 거죠. 그럼 입증 방법으로 뭘 쓴 거야? 시차의 원리를 썼죠. 그랬더니 오히려 뭐가 된 거야? 반박돼 버렸죠. 그럼 여기서 이런 반박 구조를 물어볼 수도 있겠으나 이 시차의 원리를 물어볼 수밖에 없죠. 시차가 멀다는 거는 시차가 많이 차이 난다는 건 거리가 가깝다는 이 원리.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원리, 철학적인 사상도 당연히 출제 설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들이 이렇게 전형적으로 잡혀있고 그거 지금까지 연습했으면 잘 들어라. 내가 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수업을 유튜브로 보는 게 문제인 것 같아. 너희 항상 유튜브에서 대신해 주잖아. 먹는 것도 대신 먹어줘. 게임도 대신해 줘. 이제 공부도 내가 대신해 주는 느낌이야. 얘들아, 니네가 해야 돼. 니네가. 아니,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남이 먹고 있는 거 왜 보고 있는데? 먹방 보는 게 나 이해가 안 돼요. 니네가 먹는 거 아니잖아. 이제 심지어 연애도 대신해 줘. 그 뭐였지? 나는 솔로?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솔로인가? 아니, 왜 니네가 남연애하는 걸 보면 뭐 할 건데? 니네가 연애를 해요. 남이 먹는 거 보면 뭐 할 건데? 니네가 뭐고? 야, 운동도 이제는 눈으로 하겠어. 니네가 운동해. 공부도 니네 손으로 하라고, 제발. 알겠어요? 착각하지 마. 니네가 니네 손으로 해야 돼. 계속 봅니다. 이후 브라의 제자였던 요하네스 케플러는 행성들이 태양을 초점으로 한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는 법칙과 행성이 일정한 시간에 휩쓸려 간다는 먼저 일정 법칙을 지금 봐봐. 법칙이 벌써 하나, 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일단은 이단락의 주제인 위치는 궤도로서 설명이 되는 거죠. 궤도는 무슨 궤도야? 타원 궤도죠.
그럼 글의 주제는 일단 뭐로 가야 돼? 타원으로 가야 되겠죠. 타원 궤도로 간 거야, 이렇게. 자, 타원에 대한 정의를 하죠. 그러면서 다시 봐봐. 타원, 장축, 단축, 이심률.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심률로 바뀌었어요, 이제 또. 자, 이심률이 0이면 원이고 1이면 포물선. 뭐 그렇대요. 그래서 케플러 법칙에 의하면 원궤도이면, 즉 이심률이 0이면 속도는 일정. 그런데 이심률이 0이 아니라 뭐 1에 가까워지면 그럴 때는 속도가 변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근일점으로 갈수록 속도는 빨라지는구나. 원일점으로 갈수록 속도는 느려지는구나. 그럼 봐. 벌써 지금 타원에 있어서 이심률과 그 이심률에 따른 속도 원리를 얘기했고, 따라서 원일 때는, 이심률이 0일 때는 속도는 일정하지만 원이 아닐 때는, 타원일 때는 속도 원일점에서 속도는 느려지고 근일점에서 속도는 빨라진다. 그러면 또 여기서 핵심 원리를 건드려 놨는데 이걸 안 물어보겠어요? 물어보지. 정무량도 이만큼 털어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기출들에서 학생들이 다 사망했었던 그 지문의 느낌을 너무 잘 잡았고, 이게 딱 브레튼 위주예요. 다만 올해 수능 출제 트렌드를 봤을 때는 예전만큼 정보량을 많이 터뜨리진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이 미리미리 기존 EBS나 기출들에서 처리해놨어야 되는 정보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학사적으로 봤을 때 뉴턴은 이것을 입증하죠. 뭐로? 가군동량 보존법칙을 근거로 입증을 했죠. 아, 여기도 원리가 나오는데 이제 터진 거야. 그럼 여기 어떻게 하라고? 여기는 일단 처리가 애매하면 하지 말고 문제 설계를 보고 돌아오자고요. 문제 설계를 보고 처리하자고. 그래서 그 케플러 법칙조차도 만류인력 법칙 가지고 다시 한번 입증을 했다. 자, 그리고 갑자기 헨리가 또 나와요. 헨리에서는 그 헨리성인 거죠. 그럼 일단 큰 전개 양상은 브라헤, 케플러, 뉴턴, 헨리로 이어지는 이 개봉고고, 헨리는 그러면 기존의 지식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예측을 해봤죠. 그리고 결국 입증이 됐을 겁니다. 언제? 사후에. 됐죠? 그리고 이러한 과학적 지식이 확장되는 것도 뭐다? 기출이다. 포프와 논리실증주의, 그 다음에 콰인과 총체주의. 이 지문. 그러니까 복습 무조건 해야 돼요, 여러분. 복습 무조건. 빨간 책. 내용적으로도. 수업도 다시 돌려봐야 돼. 선생님 존나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 2배속으로 돌려보면은 2시간이면 다 해요. 수업 하나다. 그럼 30주면 30일이면 돼. 그거 맞냐? 뭐 그것도 안 하고 뭐 1등급 뭐 좋은 대 가려고? 그런 거 없어요, 인생에. 자, 이제 4단락입니다. 해성의 궤도. 자, 지금까지 글의 주제는 해성의 궤도였던 거고, 이제 또 어떤 주제야? 구성물질과 구조야.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 나름 천재잖아, 이 사람도. 나름 천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천재죠. 감히 제가 입에 담기도 죄송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옛날 사람이니까 이만큼 모르는 거야. 자, 뭐야? 그래. 기체가 있기 때문에 꼬리가 있다. 반대로 꼬리를 근거로 해성이 기체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럼 거꾸로 가자. 꼬리를 근거로 기체라고 주장을 했어. 이에 대해 뉴턴은 반박했겠죠? 야, 기체로 구성되어 있다면은 사라져야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게 뭐야? 주기성이잖아. 주기성이 있다는 걸 근거로 뭐로 본 거야? 고체라고 본 거죠. 아니, 그러면 뉴턴아, 기체는 뭐, 야, 꼬리가 있는데 꼬리가 있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태양열로 증발해가지고 증기가 돼서 이게 꼬리겠지 뭐.
라고 가설을 세웠겠죠. 하지만 입증이 된 거야. 어떻게? 야, 영하 100도인데? 야, 고체라는데 왜 쪼개지는데? 반박 근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휘프리가 다시 한번 대합을 해줍니다. 뭐라고? Dirty small balls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더러운 얼음덩어리 모형. 그러니까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셨겠지. 그리고 그 가설이 입증이 된 거죠. 보이지? 자, 마지막 5단락. 심지어 이제 뭐, 이름 존나 어려워. 추류모프 게라시멘코 해성. 추류모프 게라시멘코, 추류모프와 게라시멘코라는 사람이 발견했나 봐요. 그래서 해성에 착륙해가지고 로제타 탐사선이 이제 입증을 했겠죠. 여기. 그래, 뭐 그런가 봐. 자, 그럼 어떻게 됐냐? 구조를 봤죠. 구조는 큰 덩이, 작은 덩이, 이음목 세 가지로 있는 거고, 일교차로 인해서 가스 분출인 거고. 그리고 성분 분석 결과 뭐가 돼 있었어? 중수소 비율이 되게 높았는데, 이 중수소 비율 가지고 물의 기온을 추정할 수가 있대요. 이 결과 해성은 지구의 물과 기온이 달라. 결국 무슨 얘기야? 카이퍼 벨트에서 해성이 온다. 결국 어떤 의의도 있으면서 끝난 거야. 됐죠? 그럼 5단락 주제는 뭐니? 구조에 대한 실증과 구조를 바탕으로 앞으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의의까지. 됐나요? 이 정도입니다. 자,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 잘 하시고 실장님 다시 10초씩 잡아주세요. 아이씨. 이 정도는 풀어야지 우리. 그쵸? 자, 계속 볼게요. 자, 15번 볼게요. 사람들이 해성을 관측하고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역사적 흐름이요. 자, 소개를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니까 그냥 주제 구조 묻는 거야. 알겠어요? 소개는 무시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뭐. 출제 의도를 생각해 보라고. 뭐라고요? 네, 주제 구조 잡는 겁니다. 그러면 주제 구조가 지금 잡혀 있고 따라서 역사적 흐름은 통시적이잖아. 이게 통시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논박이라고 봐야 돼요. 과학사적인 발전이라고 봐야 되잖아. 그리고 관측하고 기록한 이유라기보다는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 사실을, 과학적 지식을 만들어낸 거죠. 됐죠? 2번 선지. 옛날 사람들이 해성을 불길한 징조로 여겼던 이유에 대한, 이거는 1단락 얘기인데 1단락 철학으로 이미 끝났잖아. 그걸 왜 과학자들이 이걸 설명을 합니까? 아니죠. 3번 선지. 발생? 주제 아웃이에요. 발생 같은 거 없습니다. 정답 4번 같죠?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1단락. 해성의 실체 이후의 주체들. 자, 5번은 뭐가 틀렸을까? 네, 해성을 전문으로. 역시 주제 아웃이죠. 정답은 4번 끝. 주제 구조로 잡아야 쉽게 턴다. 보이죠? 자, 16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발췌도구로 진짜 한계가 크게 오는 거야. 주제 구조를 잡아봐. 자, 2단락에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천상계 존재죠. 천상계 존재는 어떤 존재야? 완전한 원운동이죠. 완전한 원이죠. 그럼 봐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니? 3단락. 3단락일 때 원은 어떻게 돼? 속도 일정이잖아. 그냥 다 섞어놓은 게 보이죠? 근데 봐봐. 지문을 보면 알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하다? 아니요. 가변적이라고 봤잖아. 지상계 존재라고 봤잖아. 원인지 아닌지도 안 나와. 맞죠? 가변적 존재다, 지상계 존재라고 봤잖아. 그럼 선생님 1번 틀린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좁히고 발췌도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볼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엄밀하게 판단 불가로 놔둬야 되는 거야. 왜? 이게 원인지 아닌지는 지금 몰라. 원이면은 속도 일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지상계 존재라 그랬고 천상계 존재는 아니야. 그럼 원인가 아닌가 모르지. 정보가 없잖아 지금. 스킵. 2번 선지 볼게요. 헨리는요 1682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만 제가 덧붙일게. 이거 어떻게 출제된 거냐면 이거야.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 따르면 이게 되게 뭐냐면 의도다분한 정보인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 따르면 브라헤가 그걸 받았잖아. 맞아요? 그리고 케플러도 그걸 이어서 갔잖아요. 그럼 봐봐. 이거의 결국에는 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원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었던 거야. 예를 들면 주기성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원이라고 봤으면요 속도는 일정해야 되잖아. 이해됐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궤도를 원이라고 봤고 만약에 이렇게도 평가원에서는 엮어낼 수 있는 또는 이걸 출제한 사람이 엮어낼 수 있는 연결고리가 나중에 분석을 하면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실전에서 어쨌든 그럴 만큼 지금 충분한 정보는 한 번에 보이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거는 그냥 스킵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놔고 있으면은 시간 터져서 풀 수가 없어. 2번 선지 볼게. 자, 봐봐. 헨리라는 사람은 뭐 했어요? 그렇죠. 1번. 기존 지식에다가 기존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뭐 했어? 가설을 세우고 예측을 했고 결국 3번 입증이 됐죠. 그래, 그럼 최초 관측자, 이 데이터를 만들어낸 사람은 기존 사람들이잖아. 맞죠? 혜성의 주기성, 가설 예측 입증이라는 건 맞았지만 3번 선지. 그래, 이게 일단락 제1론이잖아요. 철학이잖아. 4번 선지. 뭔 얘기지? 혜성의 발생을 지금 얘기하고 있나? 당연히 주제아웃이죠. 혜성의 발생은 주제가 아니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기원은 카이퍼 벨트라고 나와 있잖아. 그런데 얘의 공전 궤도상 어떤 일이 벌어지니? 증발이 일어나잖아요. 맞니? 그래서 그 기원에 대한 얘기로 4, 5번을 엮어놨잖아. 그럼 발췌독을 해도 4, 5번 발췌독, 특히 4번 발췌독이 될 것이고 마지막 4번 선지 발췌독을 한번 해봅시다. 오히려 봐봐. 오히려 보시면 알겠지만 자, 봐. 사단락의 전개 방식에서 입증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있어? 그래, 뭐 한다고요 지금? 증발한다고. 또 뭐 한다고? 쪼개진다고. 이해됐어요? 그래.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4번으로 설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번, 4번에 헷갈린 건 오케이야. 알겠니? 자, 17번 가볼게요. 티코브라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얘는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콰인, 총체주의 얘기인 거야. 그래서 1번 얘네들 가설 세우고 2번 예측하고 3번 경험주의에서 입증한 다음에 마지막 과학적 지식까지 가는 거죠. 그럼 봐봐. 가설. 브라헤는 혜성균 지상계 존재이므로 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거죠. 기존 지식에 따라 보면 당연히 이런 가설을 세울 수가 있었고, 두 번째, 그럼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차라는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차는 크다고. 자, 이게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이든 뭐든 하나를 들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해봐. 눈에 보이는 장면에 제일 큰 변화가 오는 게, 야, 고개를 왔다 갔다, 핸드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고개를 왔다 갔다 해봐. 멀리 두고 왔다 갔다 해봐. 아, 실제로 해보라고. 해보시면 알겠지만 가까울수록 눈에 보이는 차이가 크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되면 그리시면 돼요. 자, 그림 그려볼게. 자, 이게 지구가 있어. 인간이 관측을 할 거야. 자, 첫 번째, 달이 여기 있고 혜성이 여기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인간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혜성의 각도는 이만큼, 한 60도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달이 움직이는 각도는 2차원에다 찍어놓고 봐도 이거는 30도로 찍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멀리 있을수록 시차는 작겠지. 반면에 가까이 있으면 시차는 크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달은 시차가 작을 것이다. 혜성은 시차가 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혜성의 시차는 당연히 달보다 크다고 예측을 했겠지. 그래서 관측을 했어요. 관측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 실제로 어디 있어, 혜성이? 달보다 멀리 있지. 그러니까 실제 관측 결과는 혜성이 훨씬 각도가 작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거리가 멀다, 시차는 작다라고 나와야지. 그래서 혜성은 달보다 멀리 있다. 그러면 정답 5번이죠. 왜? 시차는 더 작아야지. 시차는 더 작아야죠. 됐습니까? 이거 어디서 배웠냐고. 양한단서, 단한단서. 이것도 기출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강조하는 포인트가 내용적으로 처리하라 이 얘기야. 미안해, 너무 길지? 10분 안에 끝낼게요. 필기 다 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좀만 힘내. 자, 기억, 니은, 디귿. 기억은 아리스토텔레스고요. 니은은 뉴턴이 반박, 다시 재반박했다 해서 휘프리 재입증. 그럼 봐. 혜성 내부에서 증발한 기체가 꼬리를 만든다. 또는 아예 기체다. 그러니까 봐봐. 기억의 주장은 뭐야? 기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오히려 이건 누구 입장이야? 니은 입장이네. 맞죠? 정답은 2번이죠. 왜? 지금 봐. 혜성을 주기성을 근거로 반박 근거를 잡았잖아. 야, 주기성이 있다? 얘는 고체여야지 주기성이 있지. 기체면은 증발되지. 그럼 증발되면 주기성이 있겠니? 그래서 기억의 주장을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반박을 한 거잖아요. 기억의 주장을 주기성을 근거로 반박을 한 거잖아요. 설명하지 못한다. 반박 정답 2번 끝. 됐죠? 깔끔합니다. 논박 구조 잡아주시면. 필기 가지고 와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어. 여러분 너무 힘들어해서 잠깐 좀 이따 쉬고 다른 학생들 푼 느낌도 볼 거고 앞으로 공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갈 텐데 이 느낌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봐. 이 유형을 자꾸 틀리던데 잘 보세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표가 나오면 표철인데 표는요. 축을 봐, 축. 행과 열을 봐. 행열을 모른다. 오케이, 축이라고 할게. 그러면 봐. 지금 보면은 해성별로 근일점, 원일점, 이심률 주기 데이터잖아. 그럼 문제는요. 이걸 어디까지 처리하라고 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야. 설계 의도는 어디 나타나 있어요? 지문 또는 지문의 주제 구조 또는 문항의 보기 선지까지 봐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미 여기서 난이도가 빡세다는 느낌을 잡았으면 보기 선지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그럼 봐. 근일점을 고려했을 때 근일점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타원이니까 속도가 빨라지잖아. 근데 근일점을 고려했을 때 장축? 이거 핵심 원리인지는 잘 모르겠고 뭐 이거 좀 이따 한번 나중에 풀어볼게요. 2번 선지 원일점 봐봐. 원일점 고려했을 때 속도는 어떻게 돼? 느려져야지. 그리고 역시 속도 얘기를 했지.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걸 조져서 봐야지. 결국 이 문제 의도는 뭐 했던 거예요? 이거였다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봐. 여러분 지금 뭐냐면 3단락에 여러 가지 원리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가치 있는 정보 그게 뭐라고? 궤도. 궤도는 뭐라고? 타원. 타원의 특징은 뭐라고요? 근일점에서 속도는 최대가 되고 원일점에서 속도는 최소가 된다. 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봐.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문의 원리와 여기 나와 있는 보기 정보를 엮어 봤을 때 더군다나 단위가 전부 다 AU죠. AU. 지구와 태양 간의 평균 거리. 즉 여기는 이미 그림 하나 있으면 되게 쉬웠을 텐데 없으니까 제가 그려드릴게요. 자, 태양이 있으면 지구는 공전하고 있을 거고 여기서 혜성이 왔다 가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이거는 1AU예요. 근데 2, 3, 4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4AU 이상이라고. 이해됐어? 자, 그러면 지구, 태양, 혜성의 관계를 봤을 때 즉 혜성의 위치, 궤도를 봤을 때 즉 1단락, 2단락, 3단락 핵심 원리 주제를 봤을 때 자, 속도는 언제 제일 빠릅니까? 근일점. 그 다음 지구에 가까울 때겠죠. 그거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봐. 여러분 잘 보세요. 해성과 지구와 원일점 무슨 얘기야? 태양과 지구와 해성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속도를 추정해봐. 즉 원일점일 때 속도가 제일 느리고 근일점도 속도가 제일 빠르고 지구일 때 중간. 즉 원일점보다는 지구일 때 속도가 빠르겠지. 정답이 2번 끝이라고. 이렇게 문항 설계한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실전에서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어차피 이 정도 문제도 안 나와. 그리고 이거 맞춰내시는 능력이면 여러분은 전국 28등이에요. 알겠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딱 이 느낌입니다. 제발 좀 이상하게 풀어놓고 그 고집하지 마요. 나는 수능날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아. 여러분 지금 재수생이죠? 그러면 삼수 안 해봤죠? 여러분 삼수생이죠? 사수 안 해봤죠? 여러분 사수생이죠? 오수 안 해봤죠? 난 다 해봤어. 여러분 군수생이죠? 군수 플러스 일수 안 해봤지? 난 다 해봤어. 여러분 존나 힘들어요. 진짜로. 제가 옛날에 딱 어떤 만화가 기억났어. 겨울 이야기라는 80년대 일본 만화인데 그거 진짜 개쩔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주인공이 맨날 연애하고 맨날 쳐노는데도 존나 힘들어해. 그게 재수, 삼수, 사수, 오수생이야. 맨날 탱자탱자 쳐놀면서도 제일 힘들어해. 그게 재수, 삼수, 오수생이야. 다. 그래서 내가 고3 때 가라는 거야. 여러분 올해 수능이 끝내세요. 절대 1년 더 하지 마세요. 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리고 올해 대학 갈 수 있게 내가 만들어 놓으려니까 믿고 그냥 따라오세요.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영상 끊고요.